자, 이번 시간에는 예원학교 또 서울예고 준비생들의 합격을 위한 화면 구성의 원리를 수업하겠습니다. 예전만 해도요, 서울예고나 또 예원학교를 합격하려면 어떤 대상에 대한 어떤 제언적인 능력, 제언적인 표현력, 아주 사실적이고 생동감 있는 그런 표현력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학 입시가 많이 변화되면서 이제는 재현 능력만 가지고는 좋은 결과를 좀 얻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미술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어떤 조형 요소랄지 조형 요소의 그 조형 요소와 조형의 원리에 대한 이해가 먼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조형 원리 중에서도 화면 구성의 원리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자 이렇게 보시면 조형 요소라는 게 있습니다. 조형 요소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점, 그쵸? 점, 그다음에 선, 면. 점, 선, 면이 이제 연결되면, 그죠? 연결되면 예를 들어서 점이 이게 점이죠. 점과 점이 서로 연결되면 이게 선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또 선과 선이 이렇게 연결되면 우리가 이걸 면이라고 합니다. 그죠? 면이라고 합니다. 자, 또 면과 면들이 모여서 이루는 걸 우리가 또 뭐라고 하죠? 그죠? 형태라고 합니다. 자, 이 형태 안에는 모양과 크기가 있습니다. 자, 이런 크기도 굉장히 중요한 조형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다음 이제 그림에 설명하겠지만 크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위치, 그쵸? 방향, 명암, 밝고 어두움, 명암. 자, 색, 질감, 양감, 원근.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형 요소라고 합니다. 자, 지금 옆에 있는 사진을 보면 어때요? 여러 정물들이 있습니다. 여러 정물들이 있는데 이 여러 정물 안에는 각각의 조형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 벽돌과 종이컵은 일단 색에서 어때요? 벽돌의 색은 진한 갈색이죠. 갈색이고 종이컵은 하얀색입니다. 색에서 서로 다른 조형 요소를 갖고 있고요. 또 질감도 종이의 질감, 매끈하고 종이의 질감이고 가볍죠. 그죠? 그리고 어때요? 힘을 가하면 구겨질 수 있겠죠? 이런 질감. 또 벽돌은 어때요? 거칠거칠하죠. 그리고 단단하죠. 이런 질감이 서로 다르겠죠. 그죠? 네. 양감, 원근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 주목해 볼게 이 크기와 이 방향에 대한 거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크기 같은 경우가 굉장히 앞에 보이는 이 종이컵과 뒤에 보이는 종이컵이 어때요? 원근 때문에 크기가 뒤에 있는 종이컵이 좀 작아져 보이죠? 그쵸? 자, 그리고 방향도 볼까요? 우리 방향도 보면은 자, 이런 방향으로 종이컵이 나아가고 있죠? 그리고 노끈은 이런 방향으로, 그쵸? 이렇게 노끈의 방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또 이렇게, 그쵸? 자, 이쪽 종이컵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네요. 벽돌과 같이, 그쵸? 자, 이 유리컵이라고 할까요? 이 큰 유리컵은 자, 위로 이렇게 향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그쵸? 붓은 이런 방향으로 또 아래쪽에서 이런 방향으로 서로 방향성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도 굉장히 중요한 조형 요소가 됩니다. 조형 요소를 제가 자, 우리가 음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요리를 생각할 때 그 요리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하죠? 신선한 재료가 필요합니다. 신선한 재료가 필요하겠죠? 자, 재료가 필요합니다. 이 재료를 조형 요소라고 한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형 요소. 재료가 바로 조형 요소가 됩니다. 이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죠. 그러면 요리를 만들 수 있는 뭐가 필요하죠? 어떤 조리법이 필요하겠죠. 조리법, 레시피, 이런 조리법, 요리를 만드는 원리, 이런 원리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조형 원리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림도 마찬가지예요. 그림도 한 장의 좋은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형 요소에 대한 이해를 잘 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조형 원리에 대한 이해도 반드시 필수적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우리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물론 잘 그린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림이 굉장히 평면적으로 보여요. 자, 실제로 또 우리가 도화지 화면 어때요? 평면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리는 그 도화지 화면은 평면입니다. 이 평면을 뭘로 바꾸는 거죠? 입체로 변환시켜야 됩니다. 다른 말로 공간이라고 하죠. 자, 공간으로 변환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그림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거울판에 위에 있는 사과는 이 크기, 이 사과에 비해서 어때요? 작죠? 작다는 얘기는 공간적으로 뒤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그림을 보면 여기 있는 사과나 여기 있는 사과, 그죠? 이 손과 이런 사과가 굉장히 평면적으로 보입니다. 거울판 면도 뒤로 물러나는 느낌이 아니라 일어선 느낌이 들어요. 그쵸? 그래서 자,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게요. 그 이유는 자, 보세요. 이렇게 지금 이 사과와 손의 위치가 이 정도에 위치합니다. 그리고 거울판의 위치를 봤을 때 한 이 정도, 중심이 이 정도 위치하죠. 일단 이 거리 위치가 너무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단 필요한 게 뭐냐면 위치에 대한 변화가 좀 필요합니다. 거울판을 화면 하단으로 좀 내려줘야 될 것 같아요. 내려주고. 자, 또 한 가지 보세요. 자, 이쪽 사과의 외곽을 보면 이쪽 공간이 서로 열려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열려 있어요. 공간이 열려 있죠. 이쪽 공간은 닫혀 있습니다. 그쵸? 근데 이 거울판을 보면 거울판이 이 화면에 이렇게 딱 끼어 있습니다. 딱 끼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울판 전체를 아래로 내려주고요. 그리고 이쪽 부분의 공간을 열어주면 됩니다. 이쪽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쪽을 열고 또 이쪽을 열어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거울판을 자, 왼쪽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이 사과들 간의 거리들이요. 보면 이 사과들 간의 거리들이 굉장히 똑같아요. 거리가. 그죠? 너무 일정하죠? 그래서 이 앞에 있는 사과를 조금 더 아래쪽으로 좀 내려줄 거예요. 사과를 좀 아래쪽으로 내려주고, 또 한 가지.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과는 어때요? 이 사과에 비해서 공간적으로 저 멀리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러면 이 사과는 굳이 필요할까? 자, 이 사과는 사실은 여기서 이미 이쪽 거울판 위에 있는 사과가 공간적으로 이 사과보다 더 멀리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과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얘를 뺐을 때 훨씬 더 화면이 공간적으로 보일 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자, 어떤가요? 오른쪽이 훨씬 더 공간적으로 보이죠. 그죠? 오른쪽이 훨씬 더 공간적으로 보이고, 자, 예를 들어서 이쪽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사과들이 이런 거울판 이런 부분들이 어때요? 앞에 있는 손보다 멀어지는 느낌이 별로 들지 않죠. 그래서 좀 평면적으로 보인다고 했죠. 하지만 이 부분은 어때요? 지금 이제 거울판 면이 조금 더 뒤로 물러나 보이죠. 네. 훨씬 더 어떤 그림이 더 공간이 느껴지시나요? 혹은 어떤 그림이 평면적으로 보이시나요? 네, 맞습니다. 이쪽 오른쪽의 그림이 훨씬 더 공간적으로 보이죠. 그 이유는 바로 화면의 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선 제일 중요한 게 뭐였죠? 바로 위치였습니다. 위치에 대한 부분이 화면 구성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자, 그럼 구성에 대한 뜻을 조금 우리가 개념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구성은 우리가 영어로 컴포지션이라고 얘기하죠. 이 컴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모으다, 뭐 통합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포지션은 위치라는 뜻을 갖고 있죠. 위치. 그러니까 위치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모아서 위치시킨다. 그게 바로 구성이겠죠. 자, 뭐 우리 흔히 쓰는 이런 구도라는 단어도 말도 구성과 같은 뜻이겠죠. 그다음 연출, 그죠? 이것도 같은 뜻입니다. 자, 정의는 자, 정의를 좀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그래도 한번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정의에 대해서 구성의 정의. 자, 서로 다른 조형 요소를 요소를 지닌 대상물들을 서로 다른 조형 요소를 지닌 대상물들을 자, 하나의 화면 안에 가장 좋은 관계로 자, 통합하여 배치하는 것, 이게 바로 구성의 정의입니다. 통합하여 배치하는 것.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 구도의 3원리가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구도. 자, 우리가 변화통일 균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디 교과서, 미술 교과서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뭐 전문화에서 뭐 구도의 3요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요소가 아니죠. 통일, 변화, 균형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구도의 3원리가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통일은 화면의 여러 구성 요소들이 일관성과 질서를 갖추고 하나로 통합되는 것, 요걸 우리가 통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면 어떤 화면 안에 어떤 구성의 요소들이 있는데 이 구성의 요소들이 막 이렇게 배치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일관성과 질서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산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산만함을 어떻게 해야지? 일관성과 질서를 만들어서 하나로 통합시켜야 되겠죠. 네, 우리가 그걸 통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변화는 차이를 이용해서 일정한 규칙을 깨고 생동감을 만들어내는 것, 우리가 이것을 변화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통일과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죠. 자, 균형은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평형인 상태를 이루는 원리가 바로 균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자, 통일은 일단 주제감하고 가장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한번 뒤에서 다시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변화는 자, 무질서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산만한 것이 아니라 변화는 반드시 통일성을 바탕으로 해야만 됩니다. 통일성이 깨지는 변화는 무질서죠. 산만한 거죠. 그 개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균형이 무시되면은 그림에 불안감이 생깁니다. 또 균형을 서로 그러니까 밸런스라고 하죠. 그럼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변화, 통일, 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균형에 대해서 한 번 더. 자, 균형은 힘의 평형 상태. 자, 무게감의 동등한 분배. 그 다음에 배치에 의한 시각적인 안정감을 의미한다. 자, 보시면 자, 균형이 이렇게 대칭 균형이 있고요. 비대칭 균형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술에서 대칭 균형은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굉장히 경직돼 보이고 좀 단순해 보입니다. 대칭 균형은 사용하지 않고요. 우리는 비대칭 균형을 사용합니다. 비대칭 균형을 사용하는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모양은 같지만 크기가 얘가 훨씬 더 크죠. 요거보다 요건 좀 작죠. 작다 보니까 무게의 중심을 어디로 옮겨야 되죠? 이 중심을 큰 쪽으로 옮겨주면 균형이 맞겠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이 화면의 중앙에 있으면 화면에 딱 중앙에 있어요. 화면에 딱 중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중앙에 있는데 보시면 이 친구는 어때요? 위치가 거의 같은 위치에 있죠. 근데 무게감이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왜냐면 얘는 크지만 이거에 비해서 이 붉은색 정사각형에 비해서 형태가 크지만 어때요? 색이 없죠. 근데 이 붉은 정사각형은 작지만 붉은 색상을 갖고 있죠. 채도가 높은 색상을 갖고 있죠. 그러면 작지만 이런 경우에는 무게감이 동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비슷한 예로 뭐 예를 들어서
이쪽의 형태는 자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요. 이쪽의 형태가 큰 형태가 있습니다. 큰 형태가 있는데 이쪽의 형태는 작은 형태예요. 근데 작은 형태인데 뭔가 형태 모양이 막 복잡하고 재질도 막 좀 복잡하고 재미있어요. 그러면 이게 작긴 하지만 어때요? 무게 균형은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균형을 이루는 게 바로 비대칭 균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19세기 프랑스 화가의 휘슬러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런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은 실제로 제목이 어머니, 이게 휘슬러라는 화가의 어머니거든요. 화가의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초상 이렇게 보통 작품을 해야 할 텐데 휘슬러는 이 작품 제목을 보면 회색과 검은색의 배합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1번. 마치 뭐 어디 교향곡 제목 같죠? 그죠? 베토벤 교향곡 뭐 몇 번 그런 거 그죠? 마치 음악과 같죠? 사실 미술과 음악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자, 배합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아까 우리 설명했던 그 바로 구성이라는 뜻이죠. 배합이 다른 말로 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회색과 검은색의 구성 이게 바로 이 작품의 제목인 거죠. 자 보세요. 오른쪽 상단에 어머님의 얼굴이 있죠. 그쵸? 이 부분에서 이 얼굴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그리고 왼쪽 하단을 보세요. 검정색 커튼에 어떤 꽃무늬 같은 무늬가 있죠? 자, 서로 어때요? 균형을 이루고 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쪽 부분에다가 이런 무늬를 화려하게 강하게 시각적으로 강하게 그려주고 이쪽의 무늬를 약하게 그려버리면 이 화면이 위쪽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무늬를 넣어서 서로 대칭을 시켜주고 무게의 균형을 이쪽을 중심으로 봤을 때 무게를 균형을 이루게 하고 있죠. 자, 근데 이 화가가 어때요? 좀 단조롭죠? 많이 뭔가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쵸? 이 어머니가 전체 화면에 대한 통일감은 충분히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하얀색과 검정색과 그죠? 또 이렇게 회색으로 연결되어 그려져 있는 액자를 그려 넣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림이 약간 오른쪽으로 무거워지겠죠. 자, 그래서 이 화가는 다시 이쪽에다가 액자를 다시 배치합니다. 자, 그리고 요 액자가 들어감으로써 이 액자 형태로 인해서 이 인물이 조금 더 화면의 중심 쪽으로 이렇게 더 들어가는 효과가 생기게 되겠죠. 네. 요걸로 인해서 어머님의 얼굴이 더 어때요? 더 화면의 중심 쪽으로 더 들어가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더 강조되겠죠. 이게 바로 구성의 원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화가한테 어머니를 재현적으로 잘 그리고 묘사하는 게 이 그림의 목적이 아니라 화면을 어떻게 하면 아주 균형 있고 그죠? 균형 있는 화면으로 구성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그 고민이 바로 이 그림의 목적이 됩니다. 자, 우리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자,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는 너무 심해지면 그림이 산만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과잉이라고 하죠. 변화가 너무 과잉되면 그림은 산만해집니다. 그렇죠? 산만해졌을 때 뭐가 필요하죠? 산만해졌을 때는 통일이 필요합니다. 자,
통일이 너무 과잉이 되면 통일이 너무 과잉이 되면 그림은 단순해집니다. 자, 이렇게 단순해졌을 때는 그 뭐가 필요하죠? 여기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변화와 통일 사이에 어떤 밸런스를 찾아주는 걸 우리가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통일성을 다른 말로 주제감이라는 말로도 많이 써요. 주제감. 자, 짜임새. 자, 주제감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어떤 여러 요소들이 있을 때, 화면을 구성한 여러 요소가 있을 때, 여러 소재가 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소재. 핵심 혹은 중심. 자, 핵심, 중심 같은 말이죠. 중심이 되는 소재가 있습니다. 그 소재를 우리가 주제라고 하고요. 그 주제의 느낌을 우리가 주제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제감. 그래서 이 주제감이 약해지면 그림이 굉장히 산만해져요. 네.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주제감은 통일성에서 굉장히 그러니까 통일성과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좋은 구도의 요건은 통일. 자, 주제감, 그쵸? 변화. 다른 말로 재미, 그쵸? 균형. 네. 그럼 밸런스. 이 세 가지가 좋은 구도의 가장 중요한 요건입니다. 우리가 변화, 통일, 균형. 그죠? 변화, 통일, 균형만 잘 이해를 해도 그림이 좋은 화면 구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림이 굉장히 산만합니다. 네. 말 그대로 주제감이 안 느껴져요. 자, 분명히 이게 주제예요. 이 석고 육면체랑, 그죠? 이 페인트 롤러가 주제인데, 크기도 충분히 크게 잘 그렸죠. 위치도 나쁘지 않습니다. 위치도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왜 주제감이 약하냐면, 자, 여기에 시선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시선이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이 부분에 시선이 먼저 들어가고, 이런 데 시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시선이 못 들어갑니다. 왜? 보니까 사과가, 자, 우리가 보통 이 학생은 이걸 부주제라고 생각하고 든 것 같아요. 부주제. 자, 이가 주제. 자, 근데 주제가 흰색입니다. 흰색. 하얀색 바탕에 흰색의 주제입니다. 근데 사과는 어떻죠? 붉은색이죠? 크기는 작지만 어때요? 하얀색 바탕에 붉은색이기 때문에 굉장히 강한 소재가 되겠죠? 그러면 부주제가 시선을 많이 빼앗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제는 그만큼 시선이 많이 못 들어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여기서는 이 부주제의 사과를 제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거하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자, 주제가 화면 앞쪽으로 나와 보여야 되죠. 그 다음에 이런 이런 걸 중경물체라고 하죠. 중경물체, 그런 배경물체, 그쵸? 이런 중경과 배경이 뒤로 물러나 보여야 주제가 더 한결 더 앞으로 나와 보이는데, 보면, 자, 이렇게 육면체를 봤을 때 이 육면체의 그죠? 중심 바닥을 보면 어때요? 우유팩이 지금 그 중심 바닥에 놓여 있죠. 육면체와 거의 약간 옆에 있어 보입니다. 옆에 있어 보이면 안 돼요. 주제 옆에 물체가 옆에 있는 것처럼 보이면 공간감은 생기지 않겠죠. 그러면 어떻게 우유팩을 어떻게 하면 되죠? 뒤로 올려야겠죠. 그죠? 뒤로 올려서 조금 더 뒤로 배치되게. 이해되시나요? 자,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 팁을 주면, 사과를 뺐으니까 요 주제를 약간 더 이 주제를 살짝만 오른쪽으로 위치를 시켜보죠. 자,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이 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우유팩의 위치를 아까보다는 어때요? 아까보다는 이렇게 봤을 때 우유팩의 위치가, 그쵸? 우유팩의 위치가, 자, 어때요? 뒤로
물러나게 했죠. 그리고 여기 사과를 뺐죠. 자,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그림이 주제감이 잘 들고요. 그리고 산만해 보이지 않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림이 공간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공간적으로. 자, 통일성은 주제감이 되고요. 이 주제감은 공간감으로 연결됩니다. 자, 우리가 평면적인 그림은 주제감이 약한 그림이고요. 그래서 공간감이 느껴지지 않는 그림이 평면적인 그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세 가지 이렇게 이어진다라는 거 꼭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주제는 화면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중심 소재를 뜻한다. 중심 소재를 뜻한다. 그렇죠? 자, 주제감이 부족한 그림은 산만해 보이고 공간이 평면적이어서 전체적으로 빈약한 느낌이 전달된다. 이해되시나요? 네. 자, 이제 다음 설명에서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학생들 그림을 통해서 구체적인 예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실제로 우리 학생들한테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 엄청 좋은 효과가 있었거든요.